오늘 시장 태양광, 풍력 등 그간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던 신재생 에너지 테마 속으로 강한 수급 들어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오늘 가장 크게 오른 12.5% 한화솔루션을 필두로 SDN 6%, S에너지, LOT-베큐um,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강한 상승세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부담 완화감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그 상승 흐름 훈풍 이어받아서 오늘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풍력에너지 관련주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전일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내용들까지 제로 받아 넘기면서 풍력에너지 관련주는 CS 베어링 6.84% 상승 중이고요. 태웅, CS 윈드, 대명에너지, LS까지도 오늘 그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간 이 제로에 비해서는 주가의 상승이 기대치만큼 미치지 못했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요. 과연 이번 이 두 가지 재료, 이 신재생 에너지의 앞으로 강한 상승 흐름 이어가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고승님들 알려주시죠. 네. 어젯밤 뉴욕 증시에서도 ETF 가운데서는 TAN, 탄의 주가가 8% 넘게 강세를 보였고요.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작은 기업들은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신재생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랑 신재생, 이게 어떤 관계죠? 일단은 최근에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 발표하면서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미국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왔던 얘기들은 우리가 지금 너무 고금리라서 자금을 땡기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 축소 얘기가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서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 사업이 재개될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말 그대로 이제 떨어졌던 이유가 사라졌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한 이야기들이 사실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건설에도 작용을 하고 뭔가 설치를 크게 설비를 해야 되거나 뭔가 건축을 해야 되거나 이런 데는 자기 돈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빌리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부담이 많이 완화가 될 건지 김민기 교수님. 그동안 사실 금리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던 그런 업종에서는 굉장히 이제는 조금 내년에는 숨통이 좀 트이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곤 있습니까? 예, 실제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도 건설 자금을 대부분 차입으로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자기네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차입으로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그만큼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FOMC 금리 인하 기조가 나오면서 이런 부담감이 좀 낮아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 강세의 주요 원인을 좀 볼 수 있고요. 그전에는 또 수익성 악화랑 이런 또 수익성 악화로 인한 프로젝트 취소가 좀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금 조달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면 프로젝트도 좀 나아갈 수 있고 그러면 실적에도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좀 잘 될 수 있고 또 최근에도 얘기했듯이 UN 기후 변화 협약 요거랑 또 IRA 이런 호재들이 좀 계속 겹치면서 향후 이제 풍력이나 이런 태양광, 배터리 요 부분들이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은 향후에 어떨지가 좀 관건이 될 텐데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워낙에 또 하락한 만큼 반짝하고 상승을 한 건지 아니면 업황 기대감까지 붙어 있는 건지가 궁금한데 김종규 교수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좀 지켜볼 만한 요소들이 많죠. 네. 일단 그 실적의 상당 부분,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실적에 잡는 상당 부분이 보조금을 미리 당겨서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물론 내년, 내후년에 미국 쪽 비중이 늘어나니까 보조금도 당연히 늘어날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고칠 수도 있고 고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다음에 그 미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실적으로 좀 버티고 있는 게 퍼스트 솔라 정도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태양광 쪽에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폴리실리콘과 관련돼서는 중국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좀 깔려 있는데 최근 들어서도 가격은 꽤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가 좋고 금리가 안정된다면 계속 우리나라 거 쓰고 중국 거 벗어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중국 거를 계속 외면할 수 있을 것인지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모두 내년도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기보단 이슈나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춤을 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금리 때문에 빠진 거니까 금리가 이렇게 급하게 내려갈 때 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내년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게 된다면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보다는 이제 전통 에너지 쪽으로 다시 뭐 무게추가 쏠릴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전체 큰 대세는 걸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오늘의 신재생 에너지 강세 김대중 교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금리 하락이죠. 다 금리 하락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보시네요. 이제 왜 금리가 하락을 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이자 부담이 줄어서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네. 다른 게 또 있나요? 그럼요. 근본적인 그 원리가 있습니다. 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죠.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오늘 뭐 102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원 달러도 어제 25원 빠지고 오늘도 일부 조정 현상이 나타납니다. 달러 약세로 진행이 되게 되면 오펙 회원들은 전부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달러 약세로 진행되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러한 그 원리로의 그 신재생 에너지가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시장에서 이제 판단해보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OCI라든가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에 대한 2차적인 상승 흐름이죠. 제가 판단할 때는 단기적인 상승의 고점은 오늘 정도가 될 거고요. 가격이 최근 내에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중장기 흐름은 상향화 되겠지만 단기 흐름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왜? 이번에 앞서도 우리 유엔에서 이번에 실시되는 그 기후 변화 협약 말씀을 해주셨죠. 이번에 이제 만장일치로 그 통과되긴 했지만 주요한 내용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 관찰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 공동 선언문에 들어가야 될 그 화석 연료 퇴출 이게 빠졌습니다. 대신에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점진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한 발 뒤로 물러섰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강하게 밀어붙였던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그 바이든 대통령 원래는 이 협약에 유엔에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러스트벨트의 이제 백인 노동자들을 투표에 대한 견제 때문에 이번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도 여기 미온적인 태도이죠. 네. 그래서 공동선언문이 발표되긴 했지만 완성된 부분이 이전에 우리가 요구했던 화석 연료로부터의 퇴출이 아닌 한 발 뒤로 물러선 상황에서의 선언문이고 관련한 내용들의 흐름들을 전반의 것들을 판단해 볼 때 연속성을 가지고 흐름을 만들어가기는 조금 탄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인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단기 측면에서는 고점 라인에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움직임도 보면 장 초반에 좀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이 종목 HD 현대 관련해서는 조선주 이전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 그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 5%까지 올라가 좀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다들 시장도 좀 평가하다 보니까 네. 주가가 좀 빠지고는 있네요. 상승 어제 좀 많이 올랐죠. 제일 강한 종목이 하나솔루션인데 네네. 어제 상승과 오늘 상승에 대한 이제 물량 소화 과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목 가운데 오늘 세아제강 그룹주의 강세가 살짝은 보이곤 있거든요. 네. 어제 수주 소식이 더 하나 있었죠? 네, 일단은 뭐 영국 쪽에서 나온 유럽 쪽에서 나온 수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세아제강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이제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서 영국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했고요. 그 이제 영국에 있는 지사의 이름 어떻게 보면 뭐 계열사 이름이 세아 윈드입니다. 말 그대로 해상풍력에 대해서 투자를 했고 해상풍력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본진이 유럽이라는 점에서 세아 그룹은 그쪽에다 조금 뭐 대규모 투자를 했었다라는 점이 과거에 있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관련돼 가지고 노폭 뱅가드 이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이제 대규모 납품을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굉장히 눈에 띄는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빅테크 세븐이 흔들려도 지수가 좀처럼 밀리지 않고 있죠. 네, 맞아요. 받치고 있는 거 중소형주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급등한 종목군들 쭉 나열해보시면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알코아 있었죠. 프리포트 맥모란 있었죠. 네. 그다음에 뭐 보잉도 신고가인데다가 그다음에 캐터필러 어저께 급등했죠. 네. 알코아 급등했죠. 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들이 전혀 뜬금없이
전일 급등했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은행주와 더불어서. 금리가 내려오면서 급등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시장이 뭔가 약간은 옷을 갈아입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죠. 빅테크만으로 계속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내년도 미국 경기가 최소한 침체는 아니다. 네. 뭐 둔화될 수는 있어도 침체는 아니다라고 하고 소매 지표 괜찮았고 고용 지표도 그렇게 급격하게 나빠지진 않고 있으니 그러면 내년도 골디락스? 그러면 이제부터 IT 종목군들은 약간씩 부담이 되는데 다른 쪽을 한번 찾아볼까 하다가 뜬금없이 GM 급등, 포드 급등 네. 이런 게 자동차가 나타나는 다 것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장 성격과도 맥락이 다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상승률 1등, 2등, 3등이 누굽니까? 다 경기 철강, 민감주예요. 화학, 기계? 네.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전반적으로는 다 좀 쉬고요. 대형주 빼고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장의 성격 변화 자체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태양광에만 방점을 찍으시지 말고 네. 미국 시장의 어떤 이 종목의 성격 변화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지도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 더 제가 먼저 가위바위보 하세요. 네네. 그 김정호 교수 얘기에 이제 네. 동의하고요. 네. 여기 한마디 더 얹게 되면 미국에서 어제 소매 판매 좋게 나오면서 그렇죠. 경기에 대한 연착륙 가능성, 그러니까 경기가 내년도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 집단군의 종목들이 어제 상당히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성장주에서 일부 가치주의 태세 전환이 나타날 수도 있는 지점에서의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네. 우리 시장도 거기에 대한 맞는 대응을 또 준비를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미국에서 좀 흥미로웠던 게 뭐냐 그러면 어제 원래 처음에 M7이라는 보고서가 처음 나왔던 곳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예. 근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뱅크 어제 한번 해봐요. 뱅크. 뱅크. 예, 되네요. 예. 아니 중국인처럼 옷 입고 와가지고 왜 발음을 지적을 하세요? 리츠 팔로마? 리츠 팔로마. 점심 먹었냐는 뜻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어제 이제 그 보고서를 썼던 분이 무슨 얘기했냐 그러면 네. AI 관련돼 가지고 기대감이 좀 많이 선반영돼 있다. AI가 지금 돈이 되는 건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개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 이제 어제보다는 그저께 나왔었죠. 그저께 나왔던 어도비 실적 발표에서도 AI 관련돼서 2024년도에 조금 우리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아 그러면 이제는 이만큼 올라온 빅테크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매도를 해도 되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시장의 뭐 분위기로 잡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을 잡긴 했지만 어제 미국 시장의 변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나타난 것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또 올라가는 섹터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대중 고수는 정책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부분도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한 움직임을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김종유 고수 금리 피해주의 반격이다. 김민기 고수는 금리 정책 혜택을 받을 것 같다. 테이버 고수는 하락 이유가 고금리였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당연한 반등이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고요.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